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 에마스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영화를 하나 들고 왔어요. 칠드런스 트레인. 이 영화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이 영화가 원작도 있어요. 소설이 원작이 있더라고요. 예,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탄탄해. 네. 그죠? 예. 늘 느끼는 건데 원작이 있으면 되게 소설이 원작이면 시나리오가 탄탄하더라고요. 약간 좋은 시나리오에 나쁜 영화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딱 맞는 말 지어낸 같아요. 거 아니야? 방금 지어낸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딱 있어, 와닿네. 있어. 그러니까 그 좋은 시나리오에 망한 영화는 있어도 좋은 시나리오에 나쁜 영화는 없다. 나쁜 영화는 없다. 그러니까 그 완성도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좌지우지를 하죠. 그렇죠. 영향을 많이 맞아요. 있는데 또 원작이 소설인 경우는 좀 더 탄탄한 이야기가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영화 칠드런스 트레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칠드런스 트레인은 이탈리아 작품으로 장르는 드라마 장르고요. 출시일은 2024년 12월 4일입니다. 그리고 러닝타임은 106분이고요. 감독은 크리스티나 코멘치니. 그리고 출연진으로는 바르바라 롱키, 세레나 로시, 크리스티안 체르보네, 기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라바라 론치가 아니라 바바라 론치. 여기는 바르바라라고 나오는데요. 이탈리아하고 영어하고 뭐 이렇게 저기 돼서 그런가 보구나. 그거는 뭐 읽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바라바라. 자, 줄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네. 1946년도 이탈리아가 배경이고요. 그 사회상과 전쟁 직후의 힘든 뭐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살기 어려운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북부 쪽으로 보내면서 그 일어나는 이야기고,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음악가가 됐는데 어쩌면 과거를 좀 회상하는 듯한 그런 줄거리로 이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면들도 조금 바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재밌는 영화였어요. 어느 부분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어떤 뭐 클라이막스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 영화에 많은 사회상이, 그 시대의 사회상이 군데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보기 전에 사회적 배경을,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알고 영화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봤는데 군데군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재미있고 흥미있게 본다기보다는 잔잔한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영어로 된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좀 다른 나라 언어로 듣게 되면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좀 그 마음가짐이나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1946년이니까 전후. 2차 대전이 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사실 2차 대전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세 나라가 이제 좀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전은 독일이 주로 메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일본한테 당했고 이탈리아도 그때 당시에 무솔리니가 그때 있었는데 그 파시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탈리아가 굉장히 막 시끄럽고 힘든 때였나 봐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뭐라고 하나 삶의 격차가 격차가 굉장히 좀 심해서. 심해져가지고 사실 우리도 왜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남북 간에 어떤 변화가 많은가 봐요. 격차나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부는 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뭐 유럽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교육열도 좀 있고 잘 살고 또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남부는 거의 그냥 뭐 자연적인 거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피아가 이탈리아 남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칠드런스 트레인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러게요. 뭐 직역하면 그냥 아이들이 탄 기차인데 뭐 행복 기차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영화를 보면 솔직히 행복 기차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죠. 어떤 기차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좀 강제적인 그런 거잖아요. 네. 강제적이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거는 뭐 부모가 어. 결정해서 보내는 거지만 그 이제 뭐 떠나기 전에 전부 집단적으로 뭐 옷을 갈아입힌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행복열차? 행복열차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전 지식이 없이 저도.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네. 아이들이 팔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무슨 뭐 일하는데 노동력으로 팔려가는 줄 알았는데 행복한 데로 가네? 예상을 뒤엎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금 얘기한 대로 네.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이탈리아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사전 지식. 그래갖고 우리나라 국제시장 같은 경우가 외국 사람들이 보면 신기했나 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맞아요. 알고 있는 그렇죠. 역사니까 그닥 신기하지 않았는데 네.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칠드런스 트레인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탈리아의 어떤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모르죠. 난 팔려가는 아이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영화에 기차 타고 어딜 가면 주로 팔려가거나 뭔 그렇지. 불행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강제 이주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형편이 나아지는 일인데 그 형편이 나아지기 전에 아이들의 그 루머. 그렇죠.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감어솥에 튀겨지고. 오븐에 넣어서 구워지고. 그런 루머들 때문에 막 불안에 떨고 네.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 보면은 역시 유언비어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애가 왜 그 코트를 벗어서 던지잖아요. 너무 가슴 그랬더니 아팠어. 모두가 다 벗어 던지고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 코트 이제 팔아서 살림의 보태스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코트를 벗어서 던지고 자기는 올라가서 추워서 벌벌 떨고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맨발로 다니는 모습들도 예.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팠고요. 아니 나는 그 주인공 남자애가 그 왜 등뼈가 척추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깡마른 예, 몸이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거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깡마르게 저런 애를 섭외를 했어. 저렇게 연출을 했을까? 일부러 굶겼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나 말랐는지. 이 영화는
그 아이 아메리고가 아메리고. 1994년도에 바이올린 리스트가 돼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비보를 듣죠.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과거로 영화가 돌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북부로 애들이 보내졌으니까 어머니가 둘이어서 둘일 거다 생각을 하고 어떤 어머니를 회상할까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어요. 그랬는데 역시 나를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를 회상한 거여서 아 이게 맞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를 회상을 하면서 아메리고가 어릴 때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를 돌아가면서 다시 그 성인 성인이 됐을 때. 돼서 그 집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네. 영화는 그렇죠, 마무리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영화 집이 참, 바뀌질 않았어. 변함이 없더라고. 그 먼지킨 바이올린 케이스. 나는 그 바이올린 케이스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모든 그 앞에 이야기들 서사들이 그 바이올린 케이스를 보면서 종결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루시는 절대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어. 왜요? 바이올린 케이스가 어떤 의미였어요? 바이올린 케이스가 다시 돌아와 있으면서 그 안에 전당포 그게 예.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면서 이 엄마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아메리고가 아메리고가 엄마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바이올린 케이스를 전당포에다 맡기고 그러면서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봐. 북부 엄마를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그 바이올린 케이스를 찾았을 때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된 거죠. 반밖에 몰랐어. 아 그래요? 뭐 어떤 뜻이 있는데요? 그 엄마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아들이 떠나도록. 그래요? 예. 그런 반전이. 그래서 그 엄마가 북부 엄마한테 편지를 쓰잖아. 그렇죠. 아들을 잘 부탁한다. 편지를 쓰잖아. 그 아이가 바이올린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는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외에 너무 사랑하는데 막 모질게 대하는 어떤 그런 느낌? 안 그러면은 애가 안 또 돌아올까봐. 그렇지, 돌아올까봐. 그렇지. 매몰차게. 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실제로 다시 안 돌아왔지. 아메리카가 엄마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 몰랐죠. 아 나는 영화를 반밖에 못 봤네요. 거봐. 내가 보기엔 루시는 반밖에 못 봤다. 네, 그러네요. 보면서 아무튼 가족 간의 그런 뭐 아무튼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그런 그 뭐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도 그런 가정들이 많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빈부격차가 진짜 심하잖아요. 북부의 그 저기들은 그러게. 북부의 엄마하고 오빠는 아이들도 뭐 4명인가 오빠가 나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풍요롭고 심지어 악기도 만들어서 막 다루게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저기잖아요. 공산당원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혁명을 이루려고 그 영화 전반에 그게 깔려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사람들의 사회주의 운동이 결국은 아이들을 북부로 보내서 그 아이들이 풍족하게 잘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해가지고 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래요. 7만 명인지 70만 명인지 아무튼 북부로 보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다 이 영화에서처럼 성과를 거둔 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것 아이들이 같아요. 많이 힘들어한 애들도 있었고 뭐 여러 어린 가지. 나이에
어떤 그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감정적인 그렇죠. 애정도 많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남부에서는 막 쥐를 잡아서 저기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 팔다가 걸린 거. 쥐만 빼놓고 다 잡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쥐도 나중에는 막 그 이제 페인트 칠해가지고 네, 팔으려고 하고 팔아먹어요. 그렇게 되는데 북부는 여기가 커다란 밭인데 여기에 밀싹을 심어서 밀이 이렇게 자라나면 다 저기 수확을 할 때쯤 되면 넌 돌아갈 수 있어. 그 밀이 얼마나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되는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행복열차가 아까 그 엠마가 얘기했던 대로 이게 실제 이탈리아에 있었고 나는 그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 엘리트. 그러니까 요 이탈리아도 요때가 이제 엘리트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계몽 차원에서 국민 계몽 차원에서 이렇게 행복열차를 만들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렇죠.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때 이제 한 2년 하다가 교황이 반대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대요. 운행이 중지가 됐는데 그 운행 중지되기 전까지 한 2년 짧은 시간인데 요 시간 안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왔던 거야. 아메리고 같은. 그래서 요 이야기를 통해서 이탈리아 그 당시에 실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모습도 하나 있고 가난한 엄마나 부잣집 엄마나 엄마는 다 엄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남부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왕이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죠.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메리고의 삶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1년 끝나고 나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심지어 그 언어도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놀림을 받고 뭐 그렇게 그러잖아요. 이 영화는 굉장히 단순한 플롯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고가 어른이 돼서 어머니의 비보를 듣고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1946년 가난한 어린 시절로. 남부의 나폴리에 살고 있는 아메리고의 힘든 생활을 보여주고 맨발로 뛰어다니고 나는 그 풀빵이야 뭐 사주는 거 엄마가 애가 하도 먹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사주고 하는 모습들이 나도 옛날에 어머니랑 시장 쫓아가면 이렇게 쫄라가지고 풀빵 얻어먹는 그런 모습도 맞아. 연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행복열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환경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엄마가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막 거기 가면은 다 잡혀 먹는다고 보내지 말라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 엄마가. 사실 그 알지 못하는 다음 내일에 대해서 그런 막 무시무시한 상황이 버티고 있는데 거기를 보내야 된다 할 때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그리고 사과 한 알 엄마가 주잖아. 그러니까. 그거 썩을 때까지 들고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엄마잖아. 사과 한 알이. 그렇죠. 그리고 스프 같은 것도 엄마는 배불러서 안 먹는다 하고 아들한테 주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 엄마가 굉장히 차갑고 막 그 좀 거칠고 그런 엄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어떤 엄마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또 엄마가 진짜 속단 말로 몸까지 팔아가면서 그렇지. 아이를 커피 키우잖아. 아저씨한테. 몸까지 팔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고 그런데 아메리고가 북부로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네. 돌아오면서 엄마와의 만남은
기쁨이 있지만은 갈등을 또 겪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풍족했던 그런 거를 맛봤기 때문에 예. 맛보면 안 돼. 더 견디기가 힘든 거죠 이게. 전 처음에는 이제 북부로 이제 보내졌을 때 그 북부의 사람들이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했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자기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들여서 키운다는 게 아무리 뭐 공산주의 뭐 그런 이념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 막 쉽게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짜 이념을 갖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더한데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보다 아니 핏줄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죠. 네.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는 동네가 키웠죠. 그렇죠. 네. 왜 다 우리의 아이니까. 이게 내 아이를 떠나가서 우리 동네에 우리 아이이지 누구네 집 아들이 아니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아이한테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아이한테만큼은 다 내어줄 수 있다. 내어주고 키워주고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크죠.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니까 이 어른으로서 보살펴줘야 되고 포옹해주고 내가 굶어도 아이는 한 숟갈 더 먹이려고 하고 모르는 집 아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어떤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예전에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전에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영상이 한번 떠돌았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서 아이가 파리에서 초등학교 아이가 납치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 광장에서 그 초등학교 아이한테 그 사람 납치범이 와서 너 여기서 뭐하니? 그러니까 엄마 기다려요. 니네 엄마 저기서 기다리는데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서서 그 납치범하고 아이하고 하는 이야기를 다 어른들이 듣고 있으면서 그 아이를 안 잡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만 그 아이를 딱 잡아. 가지 마. 그리고 막 따져. 납치범한테. 엄마를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아이한테 그러면은 나랑 같이 가자. 뭐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만 그 아이를 딱 잡더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는데 한국 사람만 딱 잡더라고.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아이는 같이 키우는 거야. 그렇죠. 온 마을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좀 크죠. 그러니까 요 칠드런스 트레인도 그런 게 난 크다라고 봐요. 아이니까. 어른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죠. 그렇죠. 이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또 예술가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 같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힘든 시기 6.25 전쟁이나 이런 것들 겪었으니까 이런 궁핍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열심히 다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탈리아하고는 또 상황이 틀리고 이탈리아는 땅이 막 크니까 길으니까 저 위에 북부하고 요 아래 남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조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은 남부가 더 잘 살지 않나? 관광지로 그렇지. 더 유명할 것 같은데요. 남부가. 나폴리 같은데 굉장히 저기 사람 많이 올 것 근데 같은데. 이제
지금도 이제 북부는, 이탈리아 북부는 이제 밀라노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공장들 많고, 뭐 패션은 뭐 이런 쪽이 더 부자긴 해. 맞아요. 그리고 이 어떤 묘한 갈등이 있나 봐요. 지금도. 있겠죠. 지역 간에. 그렇죠. 조금 이제 아직도 이게 회복이 안 돼서 뭐 나폴리사랑 그러면은 옛날 기억으로 뭐 이제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우리 양희은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나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에 안녕 안녕 목매인 그 한마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밤새워 하얀 길을 나 홀로 걸었었다. 부드러운 내 모습은 지금은 어디에 사랑 위한 내 얼굴을 거세게 때려다오 슬픈 내 눈물이 감춰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미워하며 돌아선 너를 기다리며 쌓다가 부수고 또 쌓은 너의 성 부서지는 파도가 삼켜버린 그 한마디 정말 너를 사랑했었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거 엄마 생각나서 이 노래를 골라봤어요. 그러게요.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네요.
이 엄마가 아이를 보내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까? 힘들죠. 그러게. 말도 못하죠. 뭐. 남편이 미국 갔다는데 그것도 공갈인 것 같고 그건 이제 거짓말로 이제. 거짓말이죠. 어. 그 아, 아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엄마가 안토니에타인데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나치게 그걸 뭐라고 하지? 반어법이라고 해야 되나? 반어법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 신이 내린 형벌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동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인연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제 계속 돌잖아요. 네. 네. 이 부모 자식은 벌 받는 거래. 그럼 난 벌을 2번이나? 와. 그렇구나. 내가 그 저지른 그 김혜자 나왔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네. 천국. 천국보다 뭐. 거기서도 그런 표현들을 써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이한테 속지 않는 거래. 내가 잘못을 많이 했구나. 많이 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아이한테. 아. 그래서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아이한테 속지 않은 거래요. 어떨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 신이 그게 내린 형벌이야. 애들이 맨날 자기한테 잘못했던 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엄마 그때 왜 그랬어 막 해가며 그럴 때마다 참 할 말이 없더라고. 그땐 그랬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한테 벌을 내리기를 엄마가 나 어릴 때 때렸으니까 내 아이 낳으면 엄마가 저기 속죄하는 마음으로 10년을 키워달라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10년? 그래가지고, 그래, 키워줄게. 말로는 그랬어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끔 엄마는 찐하게 내쳤죠. 네, 그렇죠. 내쳐서 아메리고는 뭐 이런 슬픔? 이것 때문에 더 성공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엄마가 있잖아요. 예. 한 엄마는 그 물질적으로나 뭐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 굉장히 막 강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거칠게. 예. 근데 다른 엄마는 굉장히 부드럽고 심지어 바이올린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잘 대해주는 엄마는 아이를 거칠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친엄마와 아닌 엄마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거칠게도 막 대할 수 있고. 그 북부 엄마는 처녀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처녀죠. 결혼도 안 한 처녀니까 사람.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다르겠죠. 근데 아니,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친엄마는 막 욕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모질게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친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낳았으니까. 가난하면은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많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친척집에도 보내고 네. 맞아요. 미국으로도 보내고 지금도 입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엄마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근데 엄마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아이도 정말 힘들죠. 힘들겠지. 네. 여기 아메리고도 힘들어 하잖아.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 그 엄마나 부모가 채워줄 수 있는 그거를 못 채워주면 그거는 영원히 채워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때를 놓치면. 예. 그래서 그 어떤 걸로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이제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된다. 오늘도 이제 저희 딸하고 같이 잠깐 쇼핑하고 왔는데 그 정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나를 케어를 잘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 아빠가 딸을 케어를 잘 못했다고? 우리 집하고 똑같다. 속 터져 죽겠어. 그때 왜 그랬어? 뭐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저희 누나가 엊그저께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이제 아이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아이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다 부모의 잘못이다. 나 열심히 했어. 아니야. 다 부모의 잘못이야.
부모도 뭐 할 말은 있죠. 부모도 그때 그 사람이니까. 당시에 또 최선을 다한 최선을 거긴 한데. 다했는데. 맞아요. 근데 다 그러니까. 하면 제 친구도 그 말 하더라고. 나는 그때 당시에 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음. 너희들을 키웠다. 네. 뭐 부족함 없이 키웠다. 네. 니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 어머니는 진짜 네. 최선을 다했어. 네. 그렇죠. 몸까지 팔면서 최선을 다해가며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북부에 갔다 오더니만 어이구 겁먹들어서 왔네. 그 북부 갔다 왔는데 그 아이를 내가 케어를 못한다라는 그 실패감이 얼마나 클까 엄마가. 네. 그렇죠. 음. 그 좌절에서 오는 것 때문에 더 화를 내고 그렇지. 더 막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고 뭐 욕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 가난과 힘겨움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식한테 해주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그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왔을 때 그 엄마가 막 그렇게 화를 내니까 할머니가 그렇지. 데리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너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 말에 동감이 그 할머니 가긴 해요. 친할머니 아니죠? 외할머니 아니에요? 외할머니. 외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 그랬구나. 외할머니도 있음에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난 이 영화를 보면서 엄마가 너무 슬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고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 만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얼마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슬펐을까,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렇죠. 다른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인데. 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가 내가 죽은 다음에 풀리니까 그 아들도 못할 짓이고 그 엄마도 못할 짓이고 그 아들도 중년의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중년의 나이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고향을 엄마한테로. 근데 엄마는 갔지.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살았던 모습도 그대로인 거 보니까 아들이 재정적인 지원도 안 했던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당신 차례입니다라고 그 음악회에서 그럴 때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할 거냐 할 거냐 하니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 아들한테는 엄마의 느낌이 그런 거죠. 나는 내 일을 다 하고 엄마한테 갈 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는 난 좀 다르게 봤어요. 그건 그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공연을 하고 가. 조수미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예술가들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모든 공연은 약속된 공연을 하고 그리고 같이 아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네. 예술가의 삶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랬네. 영화는 이해했는데 아트를 몰랐네. 그래서 예술가들의 이제 꿈이 무대에서 죽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무대에는 죽음도 못 갈라놓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구나.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간 건 아니야.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요. 그 황금 미리 다 익을 때면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장면이 누구지? 루치온가? 누구를 막 이제 찾으러 그 밀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그거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아, 내가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걸 느끼는 그 장면이 미리 막 다 자라가지고 누렇게 입어가지고 이렇게 그 장면도 굉장히 숙였잖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미가 좋았어요. 나는 이 영화가 참 편집을 잘했고 촬영을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흑백톤도 적절하게 섞어서 쓰고 과거 해성 장면으로 돌아가면서 색깔들이 약간 흑백톤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북부 쪽은 칼라야. 남부 쪽은 흑백이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런 대비도 좀 보여주고 그래 영상 촬영도 이 어머니를 이렇게 보여줄 때 그 맨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쫙 몰고 들어가면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 참 잘했다. 영상미 있다. 감독이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티나 뭐 어쩌고 그렇던데 여자분인 것 같더라고요. 여자. 그래갖고 촬영이 만만치 않구나. 참 잘 찍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나는 중간중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 사회적인 배경을 넣으려고 뜬금없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흐름이 뭐 뜬금없지 않고 매끄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 왜 여자아이 어떤 애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철길 따라서 걷는 막 거.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해골이 다 된 그 군인 군복을 입은 시신을 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아이가 옆에 있으면서 그 시신 수습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 배경이 되지 않나 싶은데 왜 뜬금없이 저기로 흘러가? 라고 했는데 그걸 발견해내서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 하나하나도 다 뭔가 그 뭐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게 다 사회적 배경을 감추느냐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렇죠. 그런 전쟁의 상처, 상흔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 해골이. 이 영화에서 또 하나 포인트는 저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부집, 남부집. 맞아. 그리고 그 집이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다 이방인 아니야.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어느 집에서는 아이가 풍만해지고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고 어느 집에서는 아이가 무너지고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집은 어느 집인가? 내가 살면서 누려야 될 집은 어느 집인가? 내 꿈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건데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집인가? 심지어 북부의 엄마가 자전거를 끄는 장면조차도 그 대비가 되더라고요. 남부하고. 그 탈거리가 있다라는 게 대비가 되잖아요. 엄마는 늘 걸어 다니니까. 신발도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태어난 곳과 생활했던 환경 이런 것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가 환경이 참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남부의 엄마는 집이 작으니까 한 침대도 침대를 하나에. 썼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서로 간에 깊이를 주는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북부에 와서는 혼자 자게 돼서 무서워가지고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저기 사회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그 책 내용이 그거예요. 1900 몇 년도에 노동운동을 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확실히 서양은 그 노동에 대해서 빨리 발전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도 그런 교육을 좀 받아야 돼. 네, 맞아요. 그런 교육을 못 받으니까 다 그냥 그 노동조합 그럼 다 빨갱이로 보고 있잖아.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어떤 그런 교육들을 섣불리 했다가는 오해를 받기 쉬워가지고 눌러놔가지고 그래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렇죠. 자,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희은 노래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문세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깊은 밤을 날아서. 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 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보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꿈빛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이문서의 깊은 밤을 날아서였습니다. 좀 아이가 궁전으로 갔으면 좋겠어. 날아서. 나도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 칠드런스 트레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그 가슴 아픈 이야기고 우리 또한 이런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 정서하고 그냥 배경이나 저기 내용만 다를 뿐이지 정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칠드런스 트레인을 보고 한 줄 평을 한다 그러면 어떤 평이 있을까요?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은 늘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아이들은 네.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다. 멋지네. 여기 엄마가 놓아주잖아. 사랑했기 네. 때문에 놓아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랑했으므로 헤어졌노라 그거 같은 것 같아. 비슷하지? 처음엔 좋았는데 갈수록 안 좋네.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다. 맞아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죠. 요즘 저기 스토킹이니 스토킹 살인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맞아요.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친엄마는 구두 수선일 배우라고 그러는데 아메리고는 서운하잖아. 그렇죠. 자기는 바이올린 하고 싶은데.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엄마는 가서 어떤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때가 그런 게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요 1960년대 생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 마지막 그 생들이 1960년대 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공장에 맞아요, 가고 맞아요. 시키지 않았는데 누나가 당연히 동생들 학비를 위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해갖고 애들을 공부 가르치고 동생들 학비 보태고 그런 경우가 우리 1960년대생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동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없었지. 그리고
은연중에 부모들이 강요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너는 큰 사람이니까 동생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강요가 은연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그런 책임의식이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장남 장녀에 대한 그런 압박 그런 게 있었죠. 맞아요. 그 모습이 코트를 던지는 모습에서 나온 거야. 아, 예. 맞아. 그런 거 같네. 그 모습이 이 아이들이 코트를 던지고 자기는 그냥 담요 뒤집어 쓰는 뭐라도 걸로. 하나 주고 싶어서 세상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왜 던지니? 그랬더니만 그거 팔아서 끼니라도 떼오라고 엄마 찾아갖고 불러가지고 그렇죠. 코트 던져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담요 뒤집어 쓰고 가갖고 벌벌벌벌 떨고 있고 얼마나 참 그 모습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 줄 평할게요. 하세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자라야 한다. 그러나 but 사랑만으로는 자라지 못한다. 뭘 어쩌라고. 그럼 뭘로 자랍니까? 돈. 돈이 필요하지. 그럼 아주 바이올린이 현실적인. 필요하지. 바이올린이. 현실적이에요. 그래, 바이올린 필요해. 이 아이한테 바이올린, 근데 이 아이한테, 그 아메리고한테 바이올린을 처음부터 몰랐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구두 그러면 수성공으로 자랐겠죠. 그렇게 자라는 구두 거죠. 수성공으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렇죠. 그럼 구두 수성공도 훌륭해요. 그렇지. 네. 뭐, 구두 수성공을 뭐 하는 건 그렇지만 아니지만은. 아메리고한테는 꿈이 있어요. 엄마가 노래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잘했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DNA가.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너무 슬퍼. 그렇죠. 남편 미국 가갖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형도 전쟁 중에 죽었고. 아이 하나 딸랑 남았는데 그 아이마저도 보내버린 거야. 그 북부로. 인생이 평생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게 영화 장면에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음.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엄마의 슬픔 뭐 그 이런 게. 허름한 집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질 못하고 그 집에서 끝내 죽고 마른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뒤에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오랫동안 나는 여운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래된 사진첩을 이렇게 들춰보는 그렇죠. 듯한 느낌을 주고 거기에서 우리 누나들의 모습도 보이고 엄마들의 모습도 보이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야. 맞아요. 그 어렵고 그 가난하고 그 힘들었던 시절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죠. 지금 애들은 그런 거 전혀 아마 이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모르죠. 모르고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우리보다 더 위의 세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아궁이에 불 때면서 그렇지. 살았던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 해버리면 또 이제 우리도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겠죠. 그렇죠. 그 아까 루시가 얘기한 대로 참 아이는 참 사랑으로 돈으로 요즘 아이들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안산 힘들어. 지역은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그런지 그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거의 다문화 가정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길거리에서 보면. 그래서 확실히 왜 그런지 알아요? 예? 왜요? 길거리에 네.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학원을 안 가서? 학원을 안 가서야. 그렇구나. 다 학원을 간 거야. 학원 안 간 애들은 학원비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학원을 안 좋아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참 요즘 그 안산시에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학원을 갈 정도의 그 수양을 못 갖췄어요. 그 학원을 가고 쫓아가지 학교 수업도 못 쫓아가는데
그러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어딘가를 가서 더 나머지 공부가 아니 그런 걸 그 해야 다문화의 예. 부모들이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대요. 아, 왜냐하면 있게 하겠죠. 있게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도 입국 아이들이라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아, 네. 중도 하는데 입국 청소년. 그 아이들의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학교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회 뭐 이런 민간 단체도 그렇고 그 중도 입국 아이들이나 그런 청소년들을 케어해 줄 곳이 없어요. 이 칠드런 트레인의 후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때로는 놔주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이 형벌인지 신이 내린 형벌인지 신이 뭔지는- 내린 축복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축복이죠, 축복.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 긍정적인 저기를 펼치려면 축복이라고 마무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 아니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그 3살까지인가? 그때 자아가 생기기 전까지의 그 웃음이 모든 걸 다 그냥 대신해 준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이제 뭐 속을 썩이고 부모를 뭐 애태우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태어나서 3살까지의 그 아이의 웃음 그런 것들이 그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웃겨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내가 옛날에 했어. 아, 제가 윤 작가님 얘기 들었나요? 그럼요. 명언이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막 진짜 그 아이가 음. 우리가 이제 미운 7살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그때까지 하다못해 10년, 10살까지 줬던 행복이 60년, 70년을 그러니까 퉁치고도 평생을. 남는다. 예, 아. 그래서 그걸로 대체해서 보면 아이는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은 들어요. 엠마는 아이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요? 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이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포기를 했잖아. 아, 예, 여기에 비춰서 볼 때. 어. 저도 생선 몸통도 아들한테 주고 그런 거 보니까 엄마는 엄마인 것 같아요. 나 머리만 먹고 있잖아요.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엄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뭘 얘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거기다 더 막 이렇게 던져주고 엄마는 안 먹어? 그럼 엄마는 배불러 막 이런 식으로 배부르잖아. 너무 고루한 엄마처럼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속으로 웃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쳤다 그러면 그때 당시 아무런 생각 없이 몸을 던질 수 있는 게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럴지도 모르죠. 뭐 저는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놔준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같이 굶자. 네, 같이 굶어서 나는 죽자. 같이 굶자고 그래야지 부모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야. 놔주는 부모도 있고 품고 사는 부모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 굶어도 같이 굶고 아니 살아도 제가 같이 살자. 왜 아이들을 놔두고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어디론가 가는 부모들 있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그 아이들을 키워내잖아요. 네. 사실 그 어디론가 간 엄마 아빠들은 자기들이 못 키우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버리고 가는 건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열악하고 더 힘들어도 키워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못 키울 일은 없겠구나. 안 그렇죠. 키우는 예, 거지라는 생각도 가끔 하기는 해요.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임을 포기하는. 아니야. 저기 다 이유가 있겠지. 아픔이 있겠지. 아픔이 있어도 그러면 그렇게 안 단정적으로 돼요. 얘기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래도
자, 행복 기차니까 뭐 행복으로 끝내야죠, 뭐. 그래요. 행복이라고 해요. 이 칠드런스 트레인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옛날에 사진첩을 넘기듯이 옛날 모습도 생각하고 옛날에 우리 누나의 모습도 떠오르고 뭐 어머니의 모습도 떠오르고 뭐 많은 걸 떠올리게 하는 또 사랑, 부모의 사랑 네. 예, 그런 모습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네. 좋은 추천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영화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제발.